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많이들 헷갈리시죠? 모형과 저희가 실제로 사용하는 기구를 통해서 좀 쉽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자탕이 왠지 1부랑 2부랑 같이 찍은 것 같다고요? 여러분 기분 탓입니다. 안녕하세요. 서울프라임병원 신경외과 원장 김동성입니다. 오랜만에 만나 뵙게 되는데요. 오늘 일단 신경차단술에 관련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그 전에 여러분들께서 많이 헷갈려 하시는 두 가지 단어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시술과 수술.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많이들 헷갈리시죠? 우선 사전적인 이야기를 말씀드리면 시술은 베풀 시자와 재간 술자를 써서 인술이나 의술을 베푸는 것 또한 그 환부를 좋게 하기 위해서 의사가 시행하는 모든 치료와 수술을 일컬는 말입니다. 수술은 손술자와 재간술자를 써서 점막이나 피부를 절개하고 외과적인 처치를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건데요. 사실 사전적으로 봤을 때는 시술 안에 수술이 포함되는 것이겠죠. 근데 요즘 환자분들께서는 아무래도 수술보다는 시술이 무언가 좀 더 간단하고 덜 침습적이고 덜 위험한 거라고 생각을 하십니다. 실질적으로 우리가 환자분들께서 느끼시는 것들은 시술이 아무래도 수술보다는 뭔가 조금 덜 위험한 것으로 좀 인식이 되어 있으니까요. 오늘 제가 실제 설명을 드릴 때도 그에 입각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궁금증이 약간 해소되었으면 좋겠고요. 우선 신경차단술에 관련돼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경차단술이란 무엇인가요? 신경차단술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신경을 차단하는 것이 아니라 신경 주변의 염증이라든지 부종을 억제하는 약물을 직접적으로 투여를 해서 통증이라든지 증상의 개선을 목적으로 하는 시술을 이야기합니다. 이제 신경차단술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진단과 부위 등에 따라서 다양한 방법 등이 있고 그것은 차후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경차단술은 주로 언제 필요한 것인가요? 신경차단술은 신경이 있는 곳은 다 하게 됩니다. 예를 들면은 두통이 있을 때도 시행을 하게 되고 대상포진이 있을 때 또는 갈비뼈 골절 같은 것들이 있어서 숨쉬기 어려울 때도 저희가 시행을 하게 되고요. 저희 프라임병원에서는 대표적으로는 경추통이라든지 요추통 또는 이제 디스크나 협착 같은 것들에 의한 사지에 전달되는 통증인 방사통 같은 것들이 있을 때 많이 시행을 하게 됩니다. 시술 자체에 대한 방식이라든지 쓰는 약제는 약간씩은 차이가 있을 수 있겠으나 거의 대부분은 우리가 의학적으로 증명된 범주 내에서 시행을 하게 되기 때문에 아마 다른 병원의 설명과 약간은 좀 비슷할 수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신경차단술의 종류와 치료법을 알고 싶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신경차단술의 종류와 치료법은 굉장히 다양한데요. 우선 저희 병원에서 시행하는 주로 척추에 관련된 시술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은 그 통증의 원인이 이제 협착이나 디스크냐에 따라서 예를 들면 경막의 신경차단술이라든지 선택적 신경차단술을 좀 시행하게 되고요. 그런 것이 없지만은 허리 통증이 있을 때 시행을 하게 되는 척추 후공관절 차단술이라든지 내측지 차단술 같은 것들도 한 종류가 있습니다. 그 외에도 이제 요즘 사실 많이 들어보셨을 건데 흔히들 프롤로 주사 또는 증식 주사라고 하는 것처럼 통증의 개선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 더 나아가서 스테로이드 없이 통증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도록 척추 주변을 강화시켜주는 주사 방법도 있습니다. 이름이 비슷해서 좀 헷갈리는 게 있는데요. 신경차단술과 신경성형술 좀 이름이 비슷해서 좀 많이들 헷갈리시죠? 신경차단술 같은 경우에는 이제 주로 외래에서 간단히 시행할 수 있는 것들을 좀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신경성형술이라는 거는 보통은 최소한 1박 2일 정도 입원을 해서 시행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수술방에 가서 저희가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신경성형술 같은 경우 이제 실질적으로 신경에 얇은 도관을 넣어 미세하게 유착을 갖다가 박리를 해주고 그걸로 기계적 말씀으로만 드리기에는
좀 쉽게 알아듣기가 좀 어려울 것 같고요. 모형과 저희가 실제로 사용하는 기구를 통해서 좀 쉽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요추가 가장 빈번하게 시행되는 우리 신체 부위이기 때문에 요추 모형을 통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요. 이 하얀색 부분은 이제 척추뼈의 모형인 것이고, 뼈와 뼈 사이에는 디스크라는 해부학적 구조 물질이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척추의 후궁이라고 하는 뼈 지붕 구조와 이 척추체라고 하는 몸체 구조 사이에는 목부터 허리를 통해서 꼬리까지 그 신경이 내려갈 수 있는 척추관이라는 해부학적 구조물이 존재하게 됩니다. 실제로 우리가 신경이 자극받을 수 있는 부위는 다양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선은 디스크의 탈출이 신경을 자극할 수도 있고, 협착, 즉 디스크뿐만 아니라 인대라든지 관절 조직의 비후에 의한 신경의 압박을 이야기하는데요. 그로 인해서 자극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모형상에서는 여기가 잘린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각각의 신경은 자기가 도달하는 위치가 다 정해져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골반 쪽을 지날 때 좌골신경으로 되는 신경들이 눌린다든지, 또는 근육과 인대, 관절을 넘어가면서 눌린다든지 다양한 부위에서 자극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에 따른 다양한 치료법 역시 존재하게 되는 것입니다. 가장 대표적으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디스크라고 하는 추간판 탈출증이 있을 때 보통은 요 척수신경 자체와 척수신경에서 나오는 척추신경의 각 분지들이 눌릴 수 있게 되는데요. 이런 경우에는 보통은 저희가 경막의 신경 차단술 내지는 선택적 신경근 차단술 이라는 것을 시행하게 됩니다. 이것들이 각각 해부학적 구조에 도달하는 위치를 이용해서 구별하는 거기 때문에 자세하게 다 알기는 어려우시겠지만, 그래도 오늘 한번 모형을 통해서 살펴보시고 나중에 꼭 제가 아니라도 어느 병원을 가도 조금 더 설명을 들으실 때 편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일단은 모형에서는 근육 같은 것들이나 피부가 표현되어 있지는 않지만, 실질적으로 체형이라든지 신장에 따라 다르겠지만은 우리가 이 신경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최소 수 센티미터에서 십수 센티미터를 갖다가 진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평상시 우리가 생각하는 바늘과는 다른 굉장히 길다란 천자 바늘을 사용하게 되어 있고요. 바늘 자체의 두께는 오히려 일반적인 우리 근육 주사보다는 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시술 과정에서 발생하는 통증은 아주 크진 않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추간판이 튀어나와서 척수와 이 신경근, 척추신경근을 함께 누르고 있다라고 한다면은 보통은 그 레벨에 맞는 위치에 이런 식으로 바늘을 진입하게 되고, 그리고 저희가 조영제라든지 특수한 영상 기구를 통해서 신경 주변에다가 약을 뿌리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말씀드렸지만은 눌리는 위치가 몇 군데인지 또는 레벨이 어디인지에 따라서는 경막의 신경 차단술 뿐만 아니라 선택적 신경 차단술 같은 것들도 함께 시행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모든 것들은 그냥 눈대중으로 하는 것이 아닌 특수한 영상 장비를 보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크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고, 또 환자가 의식이 있는 상태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시술자와 함께 대화를 하면서 진행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그 외에 미추신경 차단술이라는 것이 있는데, 일반인들이 흔히 말씀하시길 꼬리주사라고 합니다. 우리가 이제 꼬리뼈 위에 천골이라는 엉덩이 뼈의 일부가 있는데요. 이 천골에는 천골 열공이라는 것이 이제 존재하게 되고, 요 구멍을 통해서 저희가 하부 요추 전반에 걸친 또는 골반으로 가는 신경에 약을 투여해 줄 수도 있고, 이런 걸 보고 신경 차단술의 한 종류인 미추신경 차단술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외에도 방사통, 그러니까 다리가 아프거나 그런 것이 아닌 단순한 허리 통증이라든지 엉치 통증만 존재할 경우에 추간판 탈출증 외에도 척추에 있는 후궁 관절 자체의 통증이라든지 후궁 관절을 지배하는 미세한 내측지 신경 같은 것들에 의한 자극이 원인이 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런 경우에는 우리가 신경 주변에 깊숙하게 들어가지 않고 후궁 관절 자체에다가 주사 치료를 한다든지, 여기 표현은 안 돼 있지만은 미세한 신경인 내측지라는 신경 가지가 있는데 그 주변에다가 약을 뿌려주고 나오는 것도 있고, 그 역시 후궁관절 차단술, 내측지 신경 차단술이라고 이름이 붙어 있습니다. 이렇듯 다양한 신경 차단술의 종류가 있는데,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은 신경 차단술이라는 것은 해부학적 위치에 따라서 달라진다. 그리고 또 하나는 신경 차단술에 쓰이는 여러 가지 기법들은 다 안전한 감시하에 이루어진다
라고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그 위치라든지 한 레벨을 할 건지 여러 레벨을 할 건지 한 가지 시술을 할 건지 여러 가지 시술을 복합적으로 할 건지에 따라서는 병원마다 또는 의사마다 선호하는 약들이 있기 때문에 조금씩은 좀 달라질 수 있고 어디까지나 다 의학적으로 안전한 범위 내에서 진행되는 것이기 때문에 충분한 상담을 통해서 올바른 선택을 하시고 최적의 치료를 하여서 증상에서 빨리 탈출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신경 성형술이라는 것도 있던데 신경 차단술과 어떤 차이가 있나요? 차단술이 주로 이 천자침을 이용하는 시술이라고 한다면은 성형술은 이러한 특수한 도구를 이용해서 시행하게 됩니다. 보여드리면 이런 식으로 내시경처럼 움직이게 되고 또한 다양하게 각도를 바꿀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것을 아까 미추신경 차단에 쓰였던 천골열공을 통해서 진행을 하게 되고 이러한 것이 안에 들어가게 되었을 때 기계적으로 움직임으로써 단순히 약만으로는 하기 어려웠던 유착에 대한 미세 박리 같은 것들을 함께 진행할 수가 있게 되고 또한 이 뒤쪽으로 약을 넣어줌으로써 신경 차단술 같은 효과도 함께 누릴 수가 있습니다. 수술적 치료가 어려운 분들, 예를 들면은 수술 자체에 대한 공포가 너무 심하지만은 통증이 굉장히 심하신 분들이라든지 고령이라든지 갖고 있는 지병이 좀 많이 있어서 수술적 치료가 좀 어려우신 분들에게는 이 시술이 대안이 될 수가 있습니다. 다만 이제 이것은 그런 경우라 하더라도 무조건 수술 외에는 이거밖에는 방법이 없다라는 말은 아니고요. 약물 치료라든지 아까 같은 시술 치료, 주사 치료 뿐만 아니라 다양하게 해볼 것들을 해본 다음에 결정하는 것으로서 어렵진 않은 거지만 신중하게 결정할 필요는 있겠습니다. 조금 급하게 말씀드리느라고 아무래도 조금 이해가 어려우셨을 수도 있는데 보통 이제 모든 시술이나 수술 같은 경우에는 그 시행하는 의사가 다시 한번 설명을 해줄 거기 때문에 어디까지나 참고 사항으로 알아두시고 조금 더 이제 이해라든지 시술하는 데 있어서 두려움을 없앨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신경 차단술과 성형술에 관련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렸는데요. 아무래도 환자분들의 진단과 증상이 같다 하더라도 환자분들이 호소하시는 어떤 통증의 양상이라든지 아니면은 과거력이나 기왕력 등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시술하는 선생님과 잘 상의해서 진행을 하셔야 될 것이고요. 다만 이제 이런 시술을 권유받았을 때 굉장히 당황스럽습니다. 수술까지는 아니라 하더라도 몸에 무언가를 갖다가 주입을 한다는 게 썩 달갑지만은 아닌데요. 제가 오늘 드렸던 설명이 완벽하진 못하겠지만 아무래도 이런 설명을 들었을 때 조금 더 당황하지 않고 올바른 결정을 하는 데 있어서 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익한 시간이셨나요? 유익했다고 생각하시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